이제 지겨우시겠지만 꼭 아셔야 합니다. 2주에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에는 스트레칭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페인랩입니다. 오늘도 진료를 하다가 스트레칭을 하다가 증상이 매우 심해져서 오신 환자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칭이 이루어지는 원리는 근육의 양끝, 부착부를 최대한 늘리는 식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근육은 대부분 관절을 지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 근육은 뼈와 다른 뼈를 이어주고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니까요. 스트레칭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하게 되면 이런 관절과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인대나 조인트 캡슐까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어깨나 무릎, 고관절, 허리, 천장관절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겨우시겠지만 꼭 아셔야 합니다. 2주에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에는 스트레칭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초반에는 저 혼자 주장했지만 지금은 많은 전문가들이 한입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운동을 격렬하게 하고 나서 스트레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운동을 하면 근섬유들이 손상을 입습니다. 이런 손상된 근육들에 장력을 걸게 되면 더 손상되기 때문에 해외 유명 축구팀이나 국가대표 팀들은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손상이 만성화된 경우에도 스트레칭이 맞지 않습니다. 이상근 스트레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상근은 근육의 시작을 청골 전면, 좌골과 폐쇄공 부위에 하고 대전자 상부와 후면에 부착합니다. 이상근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근 스트레칭을 하는 동작은 흔히 이 동작이죠. 확실히 이상근 쪽이 엄청 늘어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작을 하면서 모든 관절과 인대, 타 근육들을 배제하고 이상근만 타겟으로 늘릴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나머지 근육, 인대들은 관여하지 못하게 스트레칭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또 엉덩이가 아프다고 한쪽 발을 침대나 책상 위에 올려두고 말도 안 되는 관절 가동 범위를 늘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상근을 덮고 있는 대둔근을 놔두고 이상근만 늘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자세에서 대둔근도 무조건 늘어나죠. 또한 이 과정에서 고관절 인대에 장력도 걸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스트레칭의 이 장력들이 만성화된 손상 부위에 오히려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정화 시켜줘야 되는 구조물들을 오히려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저번 영상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천장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후천장 관절 인대 부분은 뒤쪽에 천추를 모두 싸고 있으며 장골을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뼈를 제거하고 인대 부위만 남겨놨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 인대 부위와 대둔근이 같이 결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허리 쪽의 다혈근이 이 인대 위로 붙게 되면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대둔근과 다혈근이 부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오른쪽의 모습입니다. 또 이걸 TLF, 즉 소라코 룸바 파시아라고 하는 덩어리 결합 조직이 싸주면서 안정화시키게 됩니다. 근육과 인대와 건이 모두 결합하고 있어 이게 인대냐 근육이냐 나누는 건 무의미합니다. 카데바를 해부해 볼 때 이 인대와 근육 결합 조직은 웬만한 힘을 준다고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생체는 더 타이트하게 결합되어 안정도를 높이죠. 그래야만 이런 방향의 힘들이 작용할 때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 부위가 손상되게 되면 광범위한 염증이 생성되어 허리나 엉덩이까지 통증이 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쪽 부위들의 염증들이 생성이 됐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초록색은 염증입니다. 이런 깊은 부위의 인대 손상들이 환자분들은 근육통으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육통이니 스트레칭을 많이 하게 되죠. 스트레칭을 하는 과정에서 대둔근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대둔근 부착부에 장력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TLF 인대, 천장관절 인대를 더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상근 스트레칭을 할 때 최대한의 효과를 주기 위해 상체를 굽혀준 동작이 있잖아요. 이때 다혈근도 힘을 받게 됩니다.
다혈근도 후 천장관절 인대 부위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장력이 걸리면서 손상을 받고 안성화된 너덜너덜한 인대들을 더 뜯어버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흔히 기립근이라고 말하는 췌장근이나 장늑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의 염증보다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손상된 염증들이 더 커져 있죠. 이 부위의 염증들이 좌골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엉덩이 전체의 통증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관절의 유연성, 네,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들여다보면 안정화시키는 인대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원래 인대들이 손상되게 되면 더 이상 움직임으로 인한 손상들을 막기 위해서 근육을 단축시켜 행동을 제한하게 되는데요. 통증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기전입니다. 굳이 이런 몸의 보호를 깨야 할까요? 유연성으로 포장하고 있는 과운동성은 관절의 불안정성 및 통증을 유발합니다. 요둔부 부위에 통증이 심해져서 다리 저림까지 오시는 분들이 아이러니하게 필라테스 강사분이나 요가 강사분들이 많습니다. 유연성이 많다고 튼튼한 게 절대 아닙니다. 통증이 근육 긴장으로 유발된 경우는 하루 이틀 된 증상이거나 매우 가벼운 증상입니다. 굳이 아무것도 안 하셔도 통증이 호전이 되죠. 이런 경우가 스트레칭으로 호전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만성화되는 2주에서 4주가 지나도록 지속되는 통증이 있다고 한다면 스트레칭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경제적, 심리적 부담 없이 스스로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6개월 이상 하면서 증상이 정말 너무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호소하시는 고통을 들어보면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제발 자신의 소중한 몸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